우리가 시계열 자료를 다룰 때에는 여러 개의 시계열 자료를 동시에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통계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모형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형입니다. 여기에서는 run var analysis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형의 추정에서부터 예측 방법, 그리고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형을 이용한 충격 반응 함수, 어떤 변수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절차를 역시 단 하나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함수 이름은 run var analysis입니다. 여기에서처럼 데이터를 읽어오고 어떤 시점 이후에 데이터를 이용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명을 나열을 해줍니다. 간혹 var 모형에도 외생 변수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생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이런 모형의 추정 사례를 보여줍니다. 간혹 거시 통계 같은 경우는 non-stationary 하기 때문에 이것을 stationary한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퍼센트 체인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분기별 재료이기 때문에 기간은 4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봅니다. 원시계열 자료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세 변수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non-stationary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퍼센트 체인지 변수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추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 시계열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 스테이셔너리 여부를 오그멘티드 디키 풀러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GDP, CON, IMV, 국민소득, 소비, 투자 시계열에 대한 안정성 체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var 모형의 차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var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AIC, BIC, FP와 같은 이런 통계를 이용을 해서 적정 차수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일관적이지는 않지만은 차수 2를 권장하는 통계량이 많습니다. 이런 var 모형의 차수에 근거해서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var 모형의 추정 결과, 개별 개수의 유의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형을 추정한 이후에 잔차를 구해서 그 잔차들이 과연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잔차의 정규성 여부를 자크-베라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수들 간에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를 그랜저 인과하는지 그랜저 인과성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수가 독립 변수로서의 성격이 강한지 어떤 변수가 내생 변수로서의 성격이 강한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설명할 변수의 예측 오차 분해라는 통계량을 같이 이용을 해서 바로 어떤 변수가 외생성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변수의 외생성 정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랜저 인과성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격 반응 함수입니다. GDP에 충격이 가했을 때 GDP에 어떤 충격을 지속적으로 주느냐, 그 다음 GDP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GDP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변수의 외생성 정도를 검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직교화된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은 바로 변수의 외생성 정도를 고려해서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해줍니다. 이것이 보다 정확한 충격 반응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 모형에서 어떤 외생 변수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내생 변수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립 방정식 모형은 여러 개의 연립 방정식 모형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몇 개의 변수만을 이용을 해서 그와 비슷한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로 이와 같은 var 모형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연립 방정식 모형의 효용성이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측 오차의 분해 결과입니다. 어떤 변수를 예측을 할 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 GDP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GDP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외생성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소비라든지 투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지만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생성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외생성 정도를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할 때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제 VAR 모형의 목적 중에 하나인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예측 결과와 90% 예측 오차 구간을 도표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VAR 모형의 추정, 평가, 예측, 충격 반응 함수 이와 같은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단 하나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